사도강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시도에 대해 매우 개탄스러우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피해 현장인 사도강산에 대해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자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7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인과 연합군 포로 등에 대해 강제노역이 있었던 군함도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과 관련 일본의 위원회 결정 불이행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충실한 이행을 촉구한 것을 상기하며 일본의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부터 조속히 이행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지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이라면서 군함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 분명하게 유네스코의 공고에 따라 강제 노역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는 전시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번에는 또다시 사도강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NHK가 지난 28일 일본 문화심의회 회의록을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비공개회의에서는 일본 외무성 담당자가 한국 측은 벌써 강한 경기에 눈을 가지고 사도권을 주시하고 있다며 에도 시대로 좁혔다 하더라도 피해갈 수는 없다라며 한국의 대응에 대해 우려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이미 한번 거짓말을 했기에 이번에는 가만히 넘어갈 수 없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사도강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은 유네스코의 결정에 대한 도전이자 유네스코라는 기구에 대한 도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일본의 이런 잘못된 역사 왜곡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불매운동이 식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한국인 관광객 비중이 컸던 일본 소도시들은 정부의 지원에도 지역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위기에 놓인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은 한국 항공사들에게 이벤트 경품으로 활용하려며 우동과 사케 등 현지 특산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공항을 출발해 일본 상공을 통과한 뒤 다시 돌아오는 무착륙 관광 비행 현장에서 기내에서 항공사가 준비한 퀴즈를 맞추면 사누키 우동부터 사케 등 일본 각 지역의 특산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무착륙 관광 비행으로 여행 욕구를 해소하려는 승객들을 위해 마련된 이벤트인데 가가현과 도토리현 등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품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서울 도심에 마련된 비행기 카페 개관 행사가 열렸을 때도 일본 지자체에서는 서로 경품을 제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미 일본 정부의 태도로 인해서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어 있음에도 일본 지자체는 우동과 사케로 한국인들의 마음을 사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지자체들은 한국인들에게 자신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에 한국에서는 일본 지자체를 잊을 것을 걱정하지 말고 일본 정부가 과거 역사를 잊는 것을 걱정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 석자가 되었다는 보도가 나온 유니클로는 최근 참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12월 31일 유니클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이 문을 닫는다는 공지가 게시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1호 롯데마트 잠실점, 명동점, 강남점, 신세계 강남점 등 사실상 상징적인 대형 매장은 모두 폐점하게 됩니다. 이 매장들은 폐점되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가까운 매장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었는데 이를 본 한 국내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까운 매장, 도쿄 적힌 날까지 화이팅! 사실상 유니클로는 매장을 줄이고 마케팅비와 인력을 줄여서 적자를 메꿨는데 이를 두고 흑자 전환이라면서 일본 불매운동이 끝났다는 식의 기사를 쓰는 언론들이 최근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9년 반도체 수출 규제로 한국 산업의 기둥을 흔들려 했지만 삼성전자는 일본을 보란 듯이 올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은 내년에도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한 전문기관은 올해 매출과 비교해 18%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경쟁업체 LG 디스플레이의 OLED로 TV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삼성은 중국 LCD 업체들을 견제하고 LG는 시장 확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한국 기업들의 연합을 중국뿐만 아니라 특히 일본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등에서 한국에게 밀리자 일장기 연합을 내세우며 정부와 일본 기업들이 힘을 합쳐 살아남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일본과는 차원이 다른 연합바람이 불면서 일본에게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에 삼성 반도체가 들어가고 삼성TV에 라이벌인 LG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와 글로벌 3위권의 완성체 업체 현대차가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대차 제네시스 GV60에 서라운드 뷰와 후방 카메라형 이미지 센서를 삼성전자가 공급하고 아이오닉5의 사이드뷰 디스플레이도 삼성 디스플레이에 OLED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에는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했던 한국 기업들이 이제 손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일장기 연합은 이미 시장을 빼앗긴 후 루저들의 연합이었다면 한국에서 기업들 간의 협력은 전 세계 시장을 주름잡는 선두 기업들끼리 연합이라 엄청난 위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세계 무역 계획이 높아지는 흐름에 맞서 한국 기업들끼리 경쟁이 아닌 동맹이라는 실리를 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에 이어 중국에서도 무서운 수출 규제가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를 만들지 않고 반도체 소재만을 공급하기에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가 무효로 끝났지만 자동차 배터리에 있어서 만약 앞으로 중국이 수출 규제를 한다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중국은 일본과 달리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CATL을 비롯해 글로벌 톱10에 드는 기업들을 다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배터리 원료가 되는 광물까지 가지고 있기에 중국이 수출 규제를 하면 국내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중국의 가격 갑질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원료인 리튬 가격이 지난 한 달 사이 24.3%가 오르며 연일 최고치를 찍고 있고 니켈, 코발트 등도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중국에게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면서 동남아시아, 남미 등의 제2공급지를 선택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칠레와 인도네시아, 포스코는 아르헨티나, 호주 등에서 원력보에 나선 상태이고 성일하이텍과 에코프로 CNG 등은 폐배터리에서 광물을 추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에서 광물을 추출하면 광산에서 캔 원자재의 40%를 차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3사는 폐배터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LG, 삼성, SK, 배터리 빅3는 정부와 협력 아래 2030년까지 국내만 연구개발 등 분야에 40조 이상을 투자해 배터리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중국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프리미엄 배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은 소재나 원료를 무기 삼는 일본과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가전, 조선 등 많은 산업에서 한국에게 밀렸지만 아직도 전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산업 몇몇 개가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 세계 1위 로봇 기업 환학이 있습니다. 환학의 기계가 없으면 전세계 스마트폰을 못 만든다고 할 정도인데 환학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보안이라고 했습니다. 외부인 접근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철저한 은둔을 시도해 중요한 기술 정보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학 본사는 후지산 인근 숲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한 보안에도 한순간에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게 산업용 로봇 시장을 빼앗길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내에서는 각종 전조 증상이 보이면서 환학을 떨게 만드는 이런 제목의 설이 떠돌고 있습니다. 후지산 화산 폭발 임박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